친절한 이웃. 줄리어스 시저. 저자 윌리엄 셰익스피어.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세계 최고의 극작가 중 한 사람이다. 셰익스피어의 삶에 대한 단서가 될 기록은 1564년 4월 26일의 세례 기록이다. 그가 태어난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인 영국의 전형적인 소읍이었다. 아버지가 마을의 읍장을 지낼 정도의 유지였으므로 셰익스피어는 상당히 풍족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마을의 문법 학교를 다녔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다음으로 남아있는 기록은 결혼에 관한 것이다. 1592년 9월 극작가였던 로버트 그린이 사망한 직후 그가 임종 침상에서 탈고한 자서전격의 유작이 출판되었다. 그 팜플렛에서 그린은 셰익스피어를 벼락출세한 까마귀에 비유하면서 대학 교육도 받지 못한 풋내기 배우이자 극작가인 셰익스피어가 영국의 연극계를 뒤흔드는 것에 심한 질시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글은 1592년에 이미 셰익스피어가 배우로서 극작가로서 확고부동한 자리에 올랐음을 증명해준다. 1594년 챔벌린 극단에 입단한 그는 1년에도 여러 편씩 놀라운 언어 구사력과 탄탄한 플롯을 바탕으로 각양각색의 생동감 넘치는 인물이 등장하는 극을 무대에 올림으로써 당대 최고의 극작가로서의 명성과 부와 인기를 한몸에 누리게 된다. 1589년 헨리 6세를 시작으로 1611년 태풍에 이르기까지 그는 총 37편의 극을 남겼다. 1613년 플래처와 공동 집필한 나의 두 귀족 친척을 끝으로 그는 극작가로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고향인 스트래트포드로 돌아가 편안한 말년을 보냈으며 1616년 4월 23일 생을 마감하였다. 등장인물 줄리어스 시저. 공화정 로마의 최고 권력자. 그의 권위를 두려워한 무리에 의해 살해된다. 브루터스. 공화정을 이상적인 체제로 믿는 애국자. 그 이상을 믿고 자신을 아끼던 시저 암살에 동참한다. 캐시우스. 시저의 막강한 권력을 시기에 암살 계획을 주도하는 호민관. 안토니. 시저의 추종자. 사후 연설을 통해 민심을 돌려놓고 시저의 명예를 회복시킨다. 제1막 폭풍 전야. 시저는 폼페이의 군대를 대패시키고 승리하여 로마 시민들의 환호 속에 귀향한다. 구두수성공과 목수 등 민중들은 승전의 기쁨을 함께하려고 그날 하루를 휴일로 정하고 최고의 옷으로 단장하고 거리로 뛰쳐나와 시저를 환영한다. 호민관 플레비우스와 마룰루스는 폼페이 장군을 보기 위해 종일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폼페이를 죽이고 돌아오는 시저를 환영하기 위해 생업까지 제쳐놓고 나오느냐며 그들을 야단친다. 플레비우스는 시저의 동상에 걸려있는 장식물들을 벗기자고 하면서 민중들을 시저의 날개에서 돋아나는 깃털들에 비유하며 이들을 뽑아버리면 시저가 보통의 높이밖에 날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뒤이어 등장한 시저가 입을 열자 모두 조용히 경청할 준비를 한다. 안토니의 말대로 시저의 말 한마디면 모든 일이 그대로 실행된다. 시저는 이미 권력의 최고봉에 올라서 있다. 시저 역시 자신을 나 대신 시저라고 표현함으로써 그 권력의 정도와 위력을 알고 있다. 왕의 칭호는 없지만 현재 로마에서 시저는 바로 왕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점쟁이가 시저를 불러 3월 15일을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시저는 그를 몽상가라며 무시해버린다.
그는 점쟁이의 예언 따위에 신경 쓰거나 겁을 먹어서는 안 되는 시저이기 때문이다. 한편 캐시우스는 개인적으로 자신보다 잘난 것도 없는 시저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그를 암살할 음모를 꾸민다. 그는 브루터스에게 지금 로마는 시저의 폭정 아래 자유가 구속당하고 억압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캐시우스와 브루터스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루퍼칼 축제 행사장에서 환호 소리가 들리고 브루터스는 이 함성이 시민들이 시저를 왕으로 추대하는 뜻은 아닌지 걱정한다. 캐시우스는 계속해서 공화정 로마가 부당하게 한 사람에게 권력을 준 것을 한탄하고 왕같이 행세하는 시저가 사실은 자신보다 나을 것이 없는 나약한 인간에 불과함을 거듭 거론한다. 캐시우스는 자신도 시저 못지않게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으며 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이 추위를 견디는데 왜 시저는 그토록 막강한 자리에 있고 자신은 시저 밑에서 굽신거려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게다가 한 번은 티베르강에서 수영 시합을 하다가 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시저를 구해준 것도 자신이었는데 그런 시저에게 굴복해야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한탄한다. 그뿐 아니라 지금은 시저가 로마에서 신과 같은 위치에 올라 위대한 척하고 있지만 열병에 걸려 간질병으로 몸을 벌벌 떠는 것을 본 적이 있으며 그런 나약한 인간이 최고로 막강한 권력을 차지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그는 로마에서 시저는 거대한 콜로서스 상처럼 조그만 세상에 두 다리를 벌리고 서 있고 자신 같은 사람들은 그의 다리 밑으로 걸어다니며 비위를 맞추는 처지라고 한다. 로마가 위대한 조상들의 정신을 상실하고 한 명의 최고 권력가를 허용하는 이같이 변질된 상황임을 계속해서 통탄해대는 캐시우스의 말에 브루터스도 고려해 보겠노라고 한다. 브루터스는 시저가 왕관을 거절하자 민중들이 환호하는 소리를 듣는다. 카스카는 안토니가 3번이나 왕관을 제안했는데 시저는 매번 마지못해 거절했고 결국에는 환호하는 민중들의 입에서 나오는 구역질 나는 냄새 때문에 기절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준다. 그리고 호민관 플레비우스와 마룰루스가 시저의 동상에서 장식물을 걷어내다가 침묵당했음을 알려준다. 브루터스가 나간 다음 캐시우스는 브루터스처럼 시저의 총애를 받는 상황이라면 자신은 결코 브루터스에게 해준 그런 말 따위에는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브루터스를 완전히 음모에 끌어들이기 위해 캐시우스는 시저가 폭군임을 부각시키는 편지를 로마 시민들이 보낸 것처럼 꾸며 브루터스의 창문에다 던져둘 계획을 알려준다. 길 가다 마주친 시세로와 카스카가 로마에서 일어난 기이한 사건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 바람이 나무를 넘어뜨리고 파도는 구름에까지 닿을 정도로 거품을 일으키며 경로하고 하늘에서는 불비가 퍼붓는 기이한 날씨라는 것이다. 손이 불타고 있는데도 화상도 입지 않은 노예를 보았는가 하면 의사당 부근에서 만난 사자는 공격도 하지 않고 노려보기만 하고는 그냥 지나가 버렸고 온몸이 불에 둘러싸인 남자들을 보았으며 겁에 질려 소리를 질러대는 유령 같은 여자들이 길거리를 왔다 갔다 하질 않나. 밤에 우는 올빼미는 밤낮을 뒤바꾸어 밝은 대낮에 울어댔다고 한다. 그야말로 기이한 현상들로 가득한 무시무시한 밤이다. 그와 헤어진 카스카는 캐시우스를 만나는데 캐시우스는 이런 천재지변은 시저의 1인 독재가 순리에 벗어남을 경고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는 내일 의사당에서 시저를 왕으로 추대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한다. 뒤이어 신나가 합세한다. 카스카는 브루터스가 모든 로마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라 잘못돼 보이는 일도 그가 함께 한다면 놀랍게도 명예로운 행동으로 바뀌어버릴 정도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들은 브루터스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